사주에 목의 기운이 약한 채로 금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주에서 성장하고 번식하고 확장하고자 하는 목의 본능과 의지는 금을 만나 꺾이고 맙니다. 목이 금에게 금극목 당했을 때 음양의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목이 가지는 성장이라는 절대적인 속성을 생각하면 목의 입장에서 금을 만난다는 것은 내 안의 본능과 욕망을 꺾고 다른 것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이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사주를 펼쳐봤을 때 간목이나 을목으로 태어났으나 심하게 금에 의해 극을 당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목이 흘리는 눈물도 같이 보이게 됩니다.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목의 마음을요. 목은 기본적으로 수생목과 목생화의 길을 따라가야 행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기운이 없으면 목의 성장은 제한적이고 화기운이 없으면 태어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방황의 목이 되는 것이죠. 수생목이라는 자기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목생화라는 꽃을 피울 때 목은 그 태어남의 미션을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금의 환경에 둘러싸인 자신을 발견했을 때 목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자라지도 못하게 족쇄를 달아놓은 듯한 느낌일 것입니다. 싹이 틀만 하면 잘라버리는 살벌함도 느낄 겁니다. 그러면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눈치 백단이 되며 꿈과 이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본능에 충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극목이란 현실 논리에 사로잡혀 정신적인 활동은 할 수 없게 되고 그저 살아가는 생활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금의 날카로운 칼날과 도끼가 언제 어디서 날라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비경과 겁재가 얼마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지 늘 마음 한켠에 크게 자리잡은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금극목을 당한 목의 가장 큰 슬픔은 인간미의 상실입니다. 목은 태생이 해맑고 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 논리의 불안함으로 덮여버리면 속은 아이지만 겉은 노인 같은 어울리지 않은 조합으로 삶을 사는 거죠. 목생화라는 사람 간의 정을 주는 것, 받는 것도 어색합니다. 휴머니즘의 따스함을 간직만 하고 제대로 한번 보여주지도 못한 금극목은 방어하기에 급급해서 그런 자신의 상황에 눈물을 흘릴 겨를도 없을 수도 있고 자각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목, 그것이 금극목을 당한 목의 슬픔이고 눈물입니다. 요즘 계절은 목이 자기 세상을 만난 듯 기운을 펼칠 수 있는 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금다 목약한 사주에서는 목이 날개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시퍼런 날에 도끼가 날아올지 모르는 공포 속에 있거든요. 다음에는 금극목을 당하는 목의 입장이 아니라 금극목을 하는 금의 시선에서도 금극목을 다뤄볼까 합니다.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소소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두려움은 그 어떤 것도 예측하지 못할 때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하루 종일 만들어내며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떻게 하지 라는 답도 없는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불안과 공포는 극에 달합니다. 그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측 불가. 지금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인간사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직면하고 싶지 않은 사태가 예측 불허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과 말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묵시적으로 피하고 살아갑니다. 예측 가능하다는 말은 상식적이고 보편적이라는 말입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겠지? 아, 이런 상황에서 정부나 사회적 분위기는 이러저러한 대책과 정책을 만들겠지?
아, 이런 상황에서 나의 사랑하는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해주겠지. 하지만 예측과 상식과 보편성이 빗나갈 때 우리는 무척이나 당황하고 어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구잡이식의 생각에 꼬리를 무는 시나리오를 만들겠죠. 그러면서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정치, 문화, 경제의 보편적 가치는 두려움과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며 그 가치는 바로 사람과 사람, 상황과 상황 사이에 존재하여 틀을 유지하며 지속하게 되는 기본 개념이 됩니다. 코로나의 상황은 그 모든 기존의 가치를 흔드는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만드는 암흑의 커튼이 쳐지는 그래서 사람들의 공포와 불안이 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측 불가의 상황이기 때문이었죠. 예측 불허의 시간에는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페이스를 놓치지 말고 하던 것을 그냥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끝간데 없이 어둠의 구덩이에 처해봤더니는 아마도 이 말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언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어 결말이 날지도 모르는 시간들. 그건 정말 큰 공포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는 인간의 생존 본능이기도 하죠. 아마 가진 것을 놔야 끝이 난다는 결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질기고 질긴 생명체이고 현명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상처가 남겠죠. 그리고 그 상처는 훗날의 교훈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 흉터를 보며 오늘을 기억하게 되겠지요. 문득, 문득. 명리를 시작하기 전에 이 학문은 도대체 어디서 출발한 것인가를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천인지라는 사상입니다. 명리는 하늘, 땅, 사람이 서로의 기운을 주고받으며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는 천인지 사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올 때 첫 호흡을 하면서 세상의 첫 에너지와의 만남이 매우 중요하고 그 후에 추나추동 사시와 다양한 사람들과의 에너지 교류를 통해서 그 기운이 요동치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늘과 땅의 에너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람은 자연의 일부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위와 같은 생각을 각인하고 살지는 않죠. 저도 명리를 접하기 전에 하늘, 땅, 자연, 음과 양,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이가 점차 들면서 점점 선명해지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니 모든 생명체는 빛을 만나기 위해 사는구나. 혹은 빛 만나는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요. 어쩌면 태어난 이유는 세상 빛을 보기 위해서였구나 하는 다소 철학적이지만 매우 현실적인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아지고 9시 30분 4시에 찬란한 빛이 비출 땐 밖으로 나가서 그 빛을 쐬고 산책이라도 해야지 하는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빛이 가라앉기 시작하는 3시 30분의 신시부터는 이제 하루가 다 갔네라는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할 생각도 듭니다. 더불어 어둡고 습하고 음한 시간과 공간, 사람을 피하려는 특징이 뚜렷해졌습니다. 성공한다, 사람이 빛난다, 쨍하고 해뜰 날이 있을 것이다 등의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도 은유적이지만 실제로 이 빛과 어둠의 이야기이고 명리에서 병화와 사화가 그 세상 빛을 가져다 주는 것이 맞습니다. 언제 빛 좀 볼까요? 뭐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대략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빛이 들어오면 시야가 넓어지고 밝아지고 성격도 사교적으로 활동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의 목표가 빛을 더 많이 쐬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제가 육양에 찬란한 사대운을 맞아서일까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라는 구닥다리 말이 가슴에 와닿는 건 철이 든 걸까요? 연륜일까요? 깨달음일까요? 여러분의 빛과 볕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봄빛과 그리고 봄볕 많이 쬐고 따뜻한 계절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오행이 다 갖춰지지 않으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얼마 전 사주를 상담해 주다가 상대가 묻습니다. 이분은 제가 명리 논문을 쓰고 있을 몇 년 전에 본인과 남편 사주를 상담했고, 얼마 전에 아들 사주를 봐달라고 해서 다시 상담을 했습니다. 오행을 다 갖춘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10명 중에 두세 명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목화토금수 오행을 다 갖춘다는 것이 균형의 측면에서 득이 될 수 있지만 조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를 단정짓기 힘듭니다. 화토 금만 있는 사람, 수화토만 있는 이들, 혹은 아주 드물게 화토 혹은 금목 등으로 오행 중에 이행만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결핍이라는 화두가 나오게 됩니다. 수토화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 금과 목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궁금함과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는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족한 어떤 것을 채우기보다는 그것을 직업이나 취미로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부족한 오행을 채워주는 이에게 매력을 느끼고 배우자로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조언을 한번 드리자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잘하는 것, 그것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펴보면 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왔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남의 시선을 끌지 않고 사소하고 조용한 어떤 취미 활동을 부수적인 캐릭터로 갖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결핍을 채우는 부족한 오행 중에 어떤 것들을 채우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캐릭터는 그 결핍과 부족에서 온다는 것을요. 주변의 매력적인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밋밋한 사람들보다는 개성과 캐릭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소 남들이 아는 자신의 모습이 아닌 어떤 것에 표현됐을 때 반전의 매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상처 있고 옹이가 남다른 문양을 주는 나무가 목재로 인기가 많은 것처럼 내가 살면서 받은 상처, 실수, 결핍 등이 나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요소들이고 내가 정말 독창적이고 독특하고 매력 있는 어떤 것으로 보이게 하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 많은 실수들과 상처가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경험과 스토리가 있다는 것은 참 멋진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행을 못 갖추었다고, 그래서 불균형이라고 자책을 하거나 불안을 갖지 마시고, 삼행, 이행의 기운으로 나만의 캐릭터, 나만의 스토리를 계속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여러분의 스토리를 저와 공유해 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모임이 있어서 오랜만에 동네에 있는 단골 카페에 들러서 차장님께 대학원 석사 논문을 전해드렸었죠. 아름다운 곳에서 편안히 글을 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앞페이지에 적어서요. 커피를 로스팅하는 그곳은 공원 근처에 자리 잡아 나무가 많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별로 없는 어느 한 자리를 차지하고 거의 몇 개월을 그곳에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반나절 글을 쓰곤 했죠. 논문이 나오면 한 권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연인지 젊은 사장님이
명리학을 배운 적이 있다고 강남에 새벽같이 쫓아가서 강의를 열심히 듣던 시절이 있다고 하더군요. 사장님은 사주에 목과 수를 주요하게 쓰실 것 같네요. 목은 무엇인가요? 휴머니티죠. 그리고 나서 사주를 봐드렸습니다. 역시나 을목일간으로 인목, 임수 등 주로 수와 목 기운이었습니다. 제가 마시던 커피가 다 떨어지면 알아서 한 잔 더 갖다 주시고 카페엔 재즈 음악이 항상 틀어져 있었습니다. 명리학을 공부하러 강남까지 다니는 건 인성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감정을 다독이며 공감과 자기 표현의 자유로움이 있는 것이 목의 기운입니다. 생각하고 배우고 지혜와 지식을 만들고 저장하여 자신과 타인을 성장시키는 자기 수행의 준비를 마치는 것이 수가 행하는 일입니다. 이 카페 사장님은 역시나 수생목이 잘 이루어지는 휴머니티의 성격이 묻어나는 그대로의 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가 많고 화기운이 없어서 감정을 발산하는 데 어려움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수생목으로 벅차오르는 감정과 생각과 언어로의 발현은 특히 목일간에게 화기운이 있어야 합니다. 희노애락의 감정을 발산하는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 인간적으로 보입니다. 표정이 다양하거나 단조롭거나 무미건조한 성격이거나 감정의 크고 작은 표현이 다채롭거나 얼굴 모습과 눈빛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는 그대로 라이프 스타일에도 묻어나고 그게 바로 나의 팔자이기도 합니다. 명리학은 계절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시간의 흐름이 중요하죠. 계절감, 그 계절이 보여주는 탄생과 성장과 수렴과 쉼의 모습이 그대로 인생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냐, 가을,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냐는 명리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늘의 기운을 고스란히 받아 그 사람의 에너지를 형성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봄과 여름에 태어난 사람, 대체로 밝고 긍정적이고 가볍습니다. 가을, 겨울에 태어난 사람, 대체로 묵직하고 이면을 보고 진중합니다. 이러한 것을 단식 판단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온전한 사주를 봐야 뭐라 디테일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화의 기운이 주가 되느냐, 금수의 기운이 주가 되느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인간도 생물체이기에 목화의 성장의 기운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금수의 어둡고 깊은 심해의 기운으로 가면 활동력이 적어지고 속세의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만끽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계절감이란 그런 것입니다. 금수로 가득 찬 사람들은 밋밋한 감정선을 가지고 있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애늙은이 같은 초월과 평정심을 유지하고 목화의 애스러움을 아마 가벼이 여길지도 모릅니다. 목화 토금수의 오행이 어떤 생하고 극하는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여전히 공통사항은 그들의 체감 온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4월 지금은 꽃봉오리 연록색의 아기 같은 솜털의 신비로움에 경이로움을 느끼고 그 봉우리를 헤치고 나오는 꽃잎과 향에 취해 자연에 심취하여 생명과 자연의 순환에 감탄사를 연발해야 하지만 금수의 오행을 주로 쓰는 자에게는 감흥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화의 생명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이들은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음을 느끼고 신천지의 세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으로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겨울이 끝나지 않은 그 어떤 이들은 봄이 왔음을 꽃이 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죠. 금수의 사람들은 이제 열매는 다 익었어. 이제는 조용히 쉴 시간이야. 입 다물고 자와 같은 계절감이 늘 있으니까요. 무엇을 키우고 보살피는 성장과 확장의 기운은 그들에게 불편합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끌어다 쓴다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이가 갑자기
중장비 포크레인을 몰아야 하는 상황과 비슷하니까요. 금수의 특징은 다음 계절, 즉 봄을 위한 쉼의 시간이지만 아차, 목이 무엇인지, 화기운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도 있어 그들은 금수 자신만의 계절에 갇히고 맙니다. 늘 가을 혹은 겨울만 있는 꽃이 피지 않은 세상과 그들의 계절감. 그들에게 산수유, 매화, 개나리, 진달래의 피고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봄볕의 따사로움도 잠시이고 그들의 감정과 언어의 온도를 올리는데 엄청난 화기운과 목기운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들의 눈빛과 언어와 감정이 따스해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저 지키고 수장해야 할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움켜쥐고 압축하는 느낌이 있죠. 그들과는 무관하게 시간은 흘러 봄은 왔고 꽃은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봄을 응원합니다. 명리의 물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지입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머리에 떠올리게 되는 것이고 이미지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이라는 말을 들으면 나무가 떠올리게 되죠. 명리에서 목화토금수, 오행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접하는 나무, 불, 흙, 철, 물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이란 강하게 성장하고자 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쉽게 비유하고자 나무라고 가르치거나 배우는 것이죠. 명리가 재밌고도 어려운 것은 비유와 상징에 무궁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묘사하는 방법으로는 정밀 묘사나 기승전결의 논리적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는 상징으로 끝낼 수 있죠. 그러면 각자 알아서 해석해야 합니다.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린가 하는 사람부터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까지 있을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이 말이 어렴풋하게나마 인식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속뜻을 확신하며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만의 주관적인 프라이빗한 가치의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에 딱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것은 직관을 통해서입니다. 직관적인 사람에겐 이렇다 저렇다 여러 말을 할 필요 없이 척하면 착하고 알고 느껴지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와 상징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시인이고 작가고 그림쟁이이고 음악가이고 철학가이며 무당들이기도 합니다. 그걸 어떻게 끌어내느냐는 재능에 따라 다를 뿐인 것입니다. 한마디 말로, 한 줄 글로, 그림으로, 한 장의 사진으로, 몸으로, 자신만의 수단으로 풀어내는 자, 아티스트라고 부를 수 있고, 촉이 좋다, 재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두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으니 재밌게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수수께끼 세상 같아서요.